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목공기계는 어디 걸 사야 됩니까? 목공 장비는 어느 제품을 사야 되나요? 라고 여쭤본 분이 계셔서 제가 목공기계나 목공 툴, 그러니까 장비들을 구별해서 사는 방법을 짧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질문한 분이 좀 막연한 질문을 하신 건데 일단 본인이 어디, 어떻게 또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좀 더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죠. 목공 기계나 장비들을 살 때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뭐 브랜드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고려해서 사용 빈도라든지 또는 그 기계의 중요성, 내가 주로 양산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수제, 핸드메이드를 하느냐, 현장용이냐 공방용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까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공 장비는 포터블용이냐 또는 머신용이냐, 그러니까 그 전동 공구 쪽이냐 기계 공구 쪽이냐, 그래서 좀 무거운지 가벼운지도 해당돼요. 그래서 공방에 두고 쓰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묵직한 기계가 안정감이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이제 무게가 나가는 그 공구들이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능을 떠나서 공방이 아닌 현장으로 가지고 다닐 때는 사실 이동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옮기는 차나 현장 안으로 넣고 빼고, 그리고 세팅하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공기계가 양질의 기계고 좋은 역할을 해도 이게 세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기계들도 많아요. 장비는 좋죠. 근데 잠깐 한번 쓰려고 이 세팅하는데 오래 걸리는 장비들을 갖고 다니게 되면 사실 시간이 돈인 현장에서는 좀 상당 부분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도 중요하죠. 내가 중목, 그러니까 뭐 고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인테리어 할 거냐 가구를 할 거냐, 또는 이게 일반 건축 현장이냐 토목 현장이냐에 따라서 이 툴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기계를 픽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계를 대부분이 다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거나 또는 이제 코드를 직접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충전 공구가 하도 좋은 게 많고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충전 공구를 쓸 거냐 아니면 이제 직접 코드를 꽂아서 쓸 거냐, 그러니까 코드가 있는 걸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쓰는 충전 공구를 쓸 거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잠깐 이제 현장이 수시로 바뀌는 날일 개념에서는 충전 공구가 낫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오래 쓰고 한 거를 고려하면 전동 공구가 낫습니다. 아직까지는 충전 공구가 전동 공구보다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 지금 그래도 많이 내려왔는데도 그래요. 아직까지는 모든 걸 다 충전 공구를 대체하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공구를 택할 때는 사용 빈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공구는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 포화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공구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어떤 공구는 잘 쓰지 않는,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그 값비싼 공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쌓아놓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사용 빈도가 적은 공구들은 굳이 아주 값비싸고 좋은,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비싼 공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고 단순하냐 또는 가볍고 잡다하냐. 그래서 공구도 결국은 우리가 공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구도 개인의 성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공구를 구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잡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허접하지만 잡다한 공구를 들고 다니는 분들도 따로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공구를 보면 사람이 보이는 건데 A부터 Z까지 다 그냥 허접한 걸로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A부터 Z까지가 다 세계 최고의 툴이고 심지어는 그게 두 세트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두 세트씩을 갖고 있는 거를 모르는 공구도 있더군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필요하면 하나 가져가 그러는데 아니 그렇다고 요만한 전동 공구 하나에 돈 100만 원씩 하는 거를 그거 어떻게 들고 옵니까? 직접 갖다 주면 그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선물이라고 받겠는데 사실은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도 있고 하지만 남의 집에 가서 그런 걸 가져가란다고 우리가 가져오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일단 전동공구 또는 충전공구, 기계공구를 선택할 때는 어느 브랜드가 좋아요? 이런 막연한 질문보다 본인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또는 당장은 어떤 일을 주로 하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거를 공방에서 쓸 거냐 현장에서 쓸 거냐 또는 공방과 현장을 다 오고 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고려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제 그 주특기를 갖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공구를 양산에 이용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핸드메이드 수제 형태의 이제 그 손으로 만드는 일을 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코드레스 이제 코드가 있냐 전기선이 있냐 없냐 충전 공구냐 전동 공구냐 그 다음에 사용 빈도 그리고 굵고 단순하냐 아니면 잡다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되 무엇보다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각자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드머니를 잔뜩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공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들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내가 일이 있어서 돈을 벌 때 그 번 돈을 가지고 미리 이제 그 전후 그러니까 작업하기 전과 후로 재투자해서 이제 이것들을 쌓아가느냐죠. 그래서 사실은 시드머니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때 돈이 돌아다닐 때 나한테 들어올 때 그 부분의 일부를 이제 투자해서 공구를 늘리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분도 계셨죠. 공방을 하는데 그 공방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작품 활동을 좀 이렇게 적지 않은 규모로 할 건데 저한테 목공 기계를 사겠다고 그 리스트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테이블선 어디 거, 뭐 행절기는 어디 거, 수압 자동, 밴드소, 뭐 라우터, 그 다음에 스크롤소, 그 다음에 일반 드릴 프레스, 그 다음에 샌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벨트 샌더, 와이드 샌더, 스핀들 샌더,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와서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기계 브랜드, 크기, 가격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제가 보니까 이분도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해 오신 거라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이렇게 교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견적서를 또 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다행히 제가 잘 아는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이 기계를 사려고 한 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고 내 학교 이제 동문이기도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살 테니까 잘 좀 해줘. 신경 써서. 이렇게 이제 그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기계를 싸게 줘라, 뭐 비싸게 팔아라, 뭐 알아서 이런 얘기는 그런 건 아예 안 하고 지금 내가 이 기계를 지금 살려고 리스트를 뽑아놓고 당신네 회사에다가 이제 견적 의뢰를 해서 이 견적서 갖고 왔는데 이분은 나하고 학교 동문이니까 잘 좀 봐줘라, 잘 좀 부탁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적지 않은 수천만 원 이상의 이제 장비들을 들여서 그분이 이제 지금 작업을 하시죠. 글쎄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내가 그 장비 사실 때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좀 직접 갖고 왔으니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거
7살 먹은 사람한테 7살 먹은 아이한테 장난감 칼이 아니라 이거 진짜 칼을 쥐어주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다치지 말고 작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공기계는 어디 게 좋아요라는 질문에 이 막연한 질문에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설명드린 게 여러분한테 어떤 좌표가 되나 제발 좀 그 좌표가 됐기를 바라고 이 제 설명이 혹시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어떤 일을 할 건데 어느 제품이 좋냐는 것까지 구체화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각 브랜드별로 특징을 살려서 어떤 공구는 어느 브랜드 어디께 내가 써보니까 좋았다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 대비 주머니 사정 이런 걸 다 고려해야죠. 제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은 깊이까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 사용 빈도나 이런 중요성까지 나와야 이제 가성비라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 싸고 좋은 공구가 사실 있겠습니까? 네? 다 가격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른 분야의 장비들에 비하면 이 목공에 필요한 장비들은 가격이 과하지 않다. 세계 최고의 툴인 뭐 이렇게 한두 가지 브랜드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고 그렇게 주머니 사정에 후들리지 않고 살 정도의 가격대에 대부분 형성이 돼 있어요. 다른 분야 가면 사실 목공 기계에 비하면 더 많이 발달했고 더 많이 비싼 게 많죠. 그 목공 기계는 왜 자동화가 좀 덜 되냐? 이게 사실 나무가 가진 성질이 한몫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자동화가 된 기계로 해도 제가 스크롤소를 하는 거를 영상에 올렸더니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CNC를 해보지 그러냐. 그게 우리가 물론 CNC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스크롤소의 차이는 CNC는 내가 프로그램에서 물려놓으면 날물이 지가 자동으로 가서 입력된 데로 가서 가공하는 동안 내가 다른 일을 잠깐 할 수 있다라는 장점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우리 관점에서는. 다만 이제 좀 더 커브가 자연스럽고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도면 그린 대로 그대로 가공해지는 장점은 있는데 사실은 나무의 결이나 속도나 이런 거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막 지나치게 얇은 1mm 이런 날을 껴서 그 깊이를 가공하려면 그 두께를 가공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렇지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 빼놓고는 단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 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답변이 좀 뭉뚱그려진 것 같아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용 빈도로 어떻게 장비가 필요한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